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자대 BJ입니다. 젊음의 거리 홍대에 나왔습니다. 사실 학교 다닐 때 진짜 홍대 많이 왔는데 저 걸어서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홍대 앞 9번 출구에 얽힌 추억이 진짜 많은데 굉장히 오랜만에 홍대 나들이를 왔습니다. 바로 여기 호록 이 T스테이션에서 운영하는 이 공간에 왔는데 사실 여기가 주인공은 아니에요. 그냥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인 맥코넬스 위스키가 여기 있다 그래가지고 찾아왔거든요. 같이 들어가서 한번 만나보시죠. 와, 인기가 엄청나네요. 와인 있고 막걸리 있고요. 분위기가 너무 좋다.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인데 사람 엄청 많네. 비어 스테이션 있고요. 와, 지하철역처럼 이렇게 해놨습니다. 스테이랑 하이브 인기가 많아요. 안녕하세요. 맥코넬스 한잔. 이것도 있고 카발란도 있고 노마드도 있고. 종이컵에 주는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여기서 드셔보실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너무 부드럽고 좀 고소하고 되게 버터리하고 달달하게 입안을 감싸주는 고소한 향? 먹는 게 부드러워요. 그런 좀 단맛이 좀 확 옵니다. 네, 요런 장소가 있는데 추억의 장소입니다. 저는 홍대 워낙에 홍대 합정 오랫동안 거기가 근거지였던 것 같아요. 일단 도수가 마음에 들어요. 42도. 아일랜드 위스키는 워낙에 부드러운 걸로 정평이 나 있어서 42도 도수 좀 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다른 아이리시 위스키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도수가 있다. 그리고 특히 이 맥코넬스는 불굴의 투지를 가진 그런 증류소라고 할까요?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도 스카치 위스키가 위스키의 원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일랜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조야. 지금은 사실 스카치 위스키가 완전히 자리 잡아서 원조 행세를 하고 있지만 보면 분쟁의 여지가 있어요.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라고 기념일을 하고 있는데 기원 후 432년부터 아일랜드에 이제 성 패트릭이라고 그 성자가 증류하는 방법을 아랍에서 배워왔겠죠. 그걸 아일랜드에 처음 퍼뜨렸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위스키 성지 여행이라는 책에도 보면 아일라 위스키가 발달한 것은 사실은 아일랜드와 가까이 있어서 거기서 빨리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아일라를 통해서 스코틀랜드로 위스키가 전파됐다. 이런 것도 이제 그런 맥락의 하나입니다. 근데 왜 지금은 거의 증류소 몇 개 없잖아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그리고 여러 경제 종교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아일랜드 대기근이라고 정말 어려운 시기를 2번이나 겪었고요. 그걸로 인구의 20%를 잃었다고 해요. 해외로 나가거나 실제로 사망하거나. 그리고 또 약간 이 부분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든요. 제대로 독립을 못해서 이후에 내전이 일어났고 지금도 여전히 북아일랜드와 그냥 아일랜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북아일랜드는 UK 소속이죠. 영국 소속이고 어쨌든 그런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서 무려 2000개가 넘는 증류소가 아일랜드에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지금 몇 개 안 남았죠. 북아일랜드의 수도 벨파스트에 있었던 증류소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맥코넬 이름의 주인이죠. 1776년 휴 맥코넬이라는 아저씨가 정말 많이 등장하는 식료품점을 벨파스트 시내에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은데 저는 사실 예전에 여행할 때 한 일주일 정도 더블린에서 차로 한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고 가는 길에 나라가 다르다고 해서 여권 검사나 이런 거 없습니다. 버스 타고 그냥 올라갑니다. 다만 화폐가 달라요. 여기는 유로를 쓰고 거기는 파운드를 쓰니까 아무튼 재밌죠. 자이언트 커즈웨이라 그래갖고 주상절리 우리 제주도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자연경관 도 아름답고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발달된 그런 곳입니다. 뮤직 페스티벌 때문에 좀 오래 머물렀었는데 하드락 블루스 기타의 신 게리 무어가 또 여기 출신이기도 하고 요즘에도 밴드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아무튼 이 휴 맥코넬이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내인 엘레노어 맥코넬과 그 자식들 아이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 존과 제임스가 이 가게를 물려받아가지고 좀 더 키웁니다. 사실 그때 1890년대 후반 이럴 때 벨파스트가 부흥하던 시기였습니다. 장사가 잘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1899년 남부의 라간강 유역에 크로맥 증류소까지 설립을 합니다. 크로맥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썼는데 그 물도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위스키 만드는 메이커들은 항상 물 자랑을 하니까 좋은 물로 술이랑 진저에일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 당시에 벨파스트가 얼마나 잘 나갔냐면
1912년 우리가 아는 타이타닉호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이 벨파스트에서 건조를 했습니다. 타이타닉 건조할 때 일화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 근처에 먹을 만한 바, 펍이 별로 없어가지고 선원들, 엔지니어들 가지고 있는 술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바를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듀크 오브 욕 해가지고 펍이 아직도 남아있고요. 라인업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일랜드 위스키뿐만 아니라 당연히 스카치 위스키, 다른 위스키들도 있는데 멋진 역사와 낭만이 있는 그런 스토리를 가진 정말 오래된 바도 있고요. 1907년 증류소를 오픈한 지 7년 만에 화재가 나요. 과거에는 참 그런 일이 빈번했던 것 같아요. 이 도수가 높은 알코올 증기가 계속 떠다니니까. 그리고 나서 어렵게 재건을 했는데 슬프게도 2년 뒤에 불이 또 납니다. 안타깝죠. 진짜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렵게 지금 가게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굴하지 않고 정말 불굴의 의지 아닙니까? 또 다시 증류소를 세웠단 말이죠. 1930년대 이제 20년대 후반 들어서 미국이 또 금주령이 시작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문 닫은 증류소들이 많긴 하지만 여기도 결국 그걸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잊혀졌습니다. 그냥 세월이 지나고 모두에게 잊혀진 증류소로서 지내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 벨파스트 도시 자체적으로 과거의 영광을 좀 되살려보자. 우리가 얼마나 위스키의 진심인 도시였는데 아이리쉬 위스키를 좀 더 부흥해보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 증류소를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2020년 첫 번째 5년 숙성 위스키를 선보이게 된 거죠. 물론 아쉽게도 지금 마스터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최근에 올해 완전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스코틀랜드의 포사이스 증류기를 들여와가지고 증류기 등치가 크니까 항구에서부터 정말 어렵게 이렇게 큰 트럭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크레인에 매달아서 넣는 장면이 있는데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증류기가 이제 막 들어왔고 올해 10월 첫 생산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쨌든 다른 데서 받아온 원액을 가지고 맥코넬스 이름을 달고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신생, 어떻게 보면 정말 오래된 17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여기에는 1776년이라고 써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공들여 만든 병 모양과 이게 정말 멋있어요.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이 하프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이 뚜껑도 무게감이 있고 잔도 보세요. 아무래도 버번 캐스크 숙성이다 보니까 색은 그렇게 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27년 경력의 마스터가 선정한 원액을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뭐 대충 만들진 않았겠죠. 저 이 잔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 투아글라스라고, 이것도 아일랜드 잔입니다. 바닥이 이렇게 각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일랜드의 산과 바다를 상징한 뭐 그런 잔이라고 하는데 너무 멋있죠. 아일랜드의 그런 부드러운 맛도 좋지만 요건 약간 스파이시? 그러면서 약간 바나나 향? 이런 게 너무 좋아요. 뭐 5년 숙성이라 그렇게 깊은 맛이라든가 이런 걸 주진 않지만 열대 과일향 중에서도 저는 이제 잘 익은 바나나. 그리고 이게 다른 버번 캐스크 사용한 위스키랑 조금 다른 차이가 라이트 차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캐스크 내부를 그렇게 많이 태우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약간 단맛이 지배적이지 않고 과일의 맛이 더 잘 나는 것 같습니다. 도수가 또 42도다 보니까 약간 심심할 수 있는 아이리쉬 위스키의 캐릭터를 좀 더 부각시켜줘서 덜 심심하게 만들고 약간의 피니쉬까지 남게 해줘가지고 입안에 아직도 아주 부드러운 그런 향들이 남아있거든요. 우리 미스 드러나보면은 요걸로 만들 수 있는 여름에 드시기 좋은 그런 칵테일도 한 잔 소개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금딱지 그치? 멋있지? 이 뚜껑도 묵직하니 아주 좋아. 여기 밑에도 되게 예쁘네. 이거 되게 디자인을 의뢰해가지고 만든 병이래. 그러니까 되게 디테일이 있는 병이네. 예쁘다. 아주 예뻐. 뭔가 새로운 향이 나. 근데 이거 되게 그립감이 좋다. 그치? 이 손가락을 원래는 딱 여기다 꽂아서 이렇게 딱. 너무 좋은데? 그치? 딱 손가락이 딱 너무 들어가. 편하다. 그러니까. 이 단향이 되게 부드럽게 난다. 맞아. 확실히 아이리쉬 위스키는 부드러운 매력이 있어. 너무 맛있다 이거. 괜찮지? 5년이라고? 응. 감싸는 그 부드러운 맛이 어디서 먹어보는. 약간 발베니 느낌이 있어. 약간 오일리 크림 맛 그런 게 약간. 맞아. 근데 여기 목에 계속 남아있는 거는 그거보다 나는 더 도수가 더 되는 것 같은 느낌이야. 맞아. 약간 짜르르한 게 스파이스가 좀 많이 남아있어. 되게 오래 남아있네. 코를 찌르는 것 같은 향은 전혀 없어. 첫입에 부드럽다기보다는 나는 삼킬 때 엄청 부드러운 그 향이 이 안에 쫙 퍼져. 스카치 사탕 있잖아. 그렇지. 보통 스카치 캔디. 초록색, 노란색 이거 빨간색 이렇게 들어있는 것 중에 덜 자극적인 맛의 사탕이 하나 있거든. 약간 크림이 조금 약간, 더 강조된. 맥맛 나는 거 있어. 맞아. 그 맛이 있어. 맞아. 그러니까 너무 달지도 않고 생각보다 아주 괜찮습니다. 부드러워서 부담 없이 오래오래 먹을 수 있다. 맞아. 지금 내가 지금 먹기 너무 딱 좋은 위스키인 것 같아. 지금 오자마자 앉은 건데 하루의 더위와 피로를 풀어주는 여름용 레시피가 있습니다. 그때 여자 바텐더
바텐더분이 계셨어. 자기가 맛있는 걸 하나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야. 그날 거기서 3잔 먹고 완전 큰일 난다 취해가지고. 이거. 그래, 완전 취하는 술이야. 이게 독하거든. 근데 진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신기하네. 칵테일이란 말이야. 마침 또 이 베일리스도 아일랜드에서 만든 아이리시 리큐르고 기네스에다가 무시무시한 술입니다. 와인샷 드링킹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이리시 카밤이라는 이름 자체가 자동차 폭탄 IRA라고 이제 무장단체들이 아일랜드에 활동했었는데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자동차 폭탄 테러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든 술이에요. 그래서 영국 가서 시키시면 안 돼요. 영국이나 아일랜드 가서 이거 시키시면 안 돼요. 미국 가서 911 칵테일 하나 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집에서 만들어 드시라. 간단합니다 레시피. 편의점 가면 베일리스 이거 작은 병 팔거든요. 큰 병도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를 요 크림 리큐를 싹 따르고요. 왜 천천히 따라야 돼? 이게 안 섞이거든. 예뻐라. 벌써 퐁당 빠뜨릴 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 그렇게 신나지? 따르면 와인샷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크림 리큐르가 맥주랑 만나면 텁텁해지거든요. 집에서 이런 그니까 걸 먹게 될 줄이야? 아이시 가방 뿅 살루트. 이 마지막에 크림 맛. 뭐 편의점에서 구하실 수 있고 언제든지 드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아주 맛있지? 아무튼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술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살루트.